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 현재 18만 9,200원의 흐름을 좀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무너질 것 같다가도 지금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 그런 흔들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우리 고점에 묶여 계신 분들, 22만 8,500원에 묶여 계신 분들이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땐 사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겠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무너질까봐 또 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실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눌러 나오면 바로 고점이라고 믿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질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급하게 매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겁먹고 내릴 자리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진짜 무너지는 차트 같았으면 이미 크게 한번 깨졌어야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만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장면들이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왜 삼성전자가 고점처럼 보이면서 흔들림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자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좀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이라고 서로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움직임 단순하게 조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트 다시 보세요. 우리가 1월 초에 지금 올라오던 흐름이 어떻습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어 왔다가 2월 26일 날 22만 8,500원을 좀 찍으면서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이 올랐구나. 이제 고점 갱신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락은 우리가 시작이냐, 뭐 이런 조정이냐, 뭐 이런 걸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무너지는 차트 같았으면요. 위에서 한번 눌리면서 저점을 바로 깨버립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흔들긴 흔들렸지만 지금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결정적인 건 지금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힘없이 밀리는 종목이 아니라 밑에서 계속 가격을 받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최근 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더 발동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악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눌림을 받고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외부 악재가 사라지면요, 다시 누르던 힘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 어떻습니까? 예전 급등했을 때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삼성전자 끝났다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중요한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 실제로 사람들은 던졌지만 실제로 이제 던지는 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공포로 커졌는데 실제로 던지는 힘은 생각보다 이제 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수급을 좀 보시면요. 이번 상승 초반 외인들이 먼저 흐름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만 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 쪽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유 비중을 좀 보시면 빨간색 선이 외인이고 파랑이 기관인데, 기관이 지금과 같은 조정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힘의 주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관은요, 이런 흔들리는 자리에서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벌어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니라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외인들의 비중이 좀 나가면서 기관들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중을 뺐을 때 어때요?
주가의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유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호재이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을 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비중을 토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만들겠죠, 가격을. 자, 우리가 이런 종목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움직임을 가져갔더니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 우리가 하락을 확정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 누가 가격을 만들고 누가 이런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목표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자, 이런 흐름이요, 보통 주 후반에 강한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가격을 한번 만들면 개인들이 주말을 앞두고 어떻게 돼요? 가장 조급하게 따라붙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한번 눌렸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인 중요한 자리에서 버팀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 개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조금만 눌리면 겁먹고 던지고 다시 올라가면 괜히 팔았다라고 해서 추격을 붙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죠. 야,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근데 주체 세력들은 항상 그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물량 뺏고 그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장중에 이거 쉽게 대응 가능하시겠냐는 거예요. 본업 있으시죠? 회사 다니시겠죠? 일하시겠죠? 혹가창 계속 보면서 사실상 지금과 같은 구간일수록 우리가 실시간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제가 기관들이 계속 봤는지 또 흔들다가 순간적인 탄력이 붙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좀 잡아드렸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제가 채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타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이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지킬 수 있는 이 대응이라는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 뭐죠?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 정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21선, 초록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에서 주가의 흔들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가 21선이 깨지는 것 같다가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가 붙으면서 어때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요. 과거에도요, 항상 20일 기준으로 하락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 왔다더라.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흔들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기준과 함께 실시간적인 우리가 장중의 흐름만 볼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구간 타점 잡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왜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자리에서 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정말 대형적인 대기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총이 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이런 반도체와 함께 모바일, 파운드리 이런 세 가지를 중심 축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야 이거 대기업이니까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AI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AI 이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고성능 메모리 칩이다. 대표적인 게 지금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예전처럼 PC,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아니라 이제는 AI, 인프라 산업의 중심 산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산업은 이미 끝난 산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는 기대가 다시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라 기업적인 이런 스토리가 같이 붙어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2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더 가겠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하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7만 원이었을 때, 우리 7만 전자 때부터 지금 계속 지금 찍어 왔는데, 7만 전자였을 때 제가 10만 전자까지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미친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가 어떻게 7만 전자에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생각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10만 전자 가볍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20만 원대까지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HBM 이런 메모리 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같이 동반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가격에서 손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에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눌림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계 절대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박 선생 좀 삼성전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내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좀 타점 잡기 쉽도록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하시면 제가 지금과 같은 구간 대응 타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시겠죠. 하지만 절대 걱정할 종목은 아니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